클락 글로벌 리포트. 부족한 국가재정, 도박세로 충당하는 아메리카의 나라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도박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단호박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클락의 글로벌 리포트 시작합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자랑하는 미국은 사행산업도 전 세계의 약 3분의 1 규모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가장 많은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 지역이 전 세계 카지노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부분의 정부는 도박 산업을 합법화하는 대신 부족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슬롯머신에 빠진 탱고의 나라. 코카인은 자연적으로 태어난 주님의 은총이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수리남의 주인공 전요한의 말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수리남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한국인 마약 두목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수리남은 마약이 판을 치고 살인도 쉽게 저지를 수 있으며 정부도 부패한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수리남 정부는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며 법적 대응까지 언급했는데요. 수리남을 비롯해 남아메리카 12개 주권국가의 도박산업 현황은 다양한 인종 및 문화만큼이나 다면적이고 복잡해서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법 도박 단속을 위해 도박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은 여전히 종교적인 이유로 거의 100년 전에 발표된 도박 관련 칙령을 고수하고 있고 그 결과 그들의 도박 산업은 무질서와 혼돈 상태로 남아있는데요. 그나마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은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를 메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진보 성향의 정치인들은 도박 관련 법의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들은 옛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마약 유통국이라는 오명을 쓴 수리남. 마약 유통국이라는 오명을 쓴 수리남의 도박 상황은 어떨까요? 수리남은 1996년부터 카지노를 허가해 합법화했고 수도 파라마리보에만 약 12개의 카지노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부의 도박산업 관리가 실패하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소위 팝업 카지노가 수리남 전역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는 2004년 카지노 운영자들에게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하고 규제 당국에 재무 공시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며 6개월의 기한을 준 뒤 전국의 카지노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 카지노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하거나 운영자들을 체포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특히 정부가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박 관련 수입에 300%의 세금 인상을 부과하자 결국 대부분 카지노가 폐쇄되었습니다. 카지노 운영자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폐업을 선택한 것입니다. 카지노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아르헨티나. 남아메리카에서 카지노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는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전국에 700여 개의 카지노와 25만 개가 넘는 슬롯머신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카지노 기업인 스페인의 실사 등이 아르헨티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등 다국적 기업과 로컬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모든 도박에 대해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서 살기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도박을 즐기기에도 가장 좋은 곳입니다. 도박을 악마화하기보다는 즐기는 문화로 인해 도박법 자체가 느슨해서 대부분의 지방에서 합법적으로 카지노 게임과 경마 도박을 할 수 있습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카지노인 카지노 데 크렐레니움이 있습니다. 18제곱킬로미터의 게임 플로어를 자랑하며 1975개의 테이블 게임과 슬롯머신을 즐길 수 있어서 플레이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관대한 도박의 나라 볼리비아. 볼리비아 역시 오랫동안 도박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했고 사람들은 경마, 빙고, 복권, 도미노 등을 정기적으로 즐겼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들어선 사회주의 정부가 거의 모든 형태의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규제가 쉽지 않은 도박은 아예 금지했는데요. 1938년 이후 도박 금지 구역이었던 볼리비아는 1996년 지하에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빙고 문제 해결을 위해 200개의 빙고장을 허가했고 2002년에는 카지노도 합법화했습니다. 운영자와 플레이어 모두에게 부과된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 참여율은 높지 않았습니다. 카지노는 총 수익의 30%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방정부는 카지노가 창출하는 전체 세금의 기여의 70%를 가져갑니다. 플레이어들은 10을 사는 즉시 1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도박에 대해 진보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칠레. 길고 험준한 해안산맥으로 유명한 칠레는 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도박에 대해 보다 진보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1999년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 대통령은 도박 규제를 현대화하고 세수를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개혁적인 게임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6년이 걸렸지만 이 게임법에 따라 보장된 개혁 덕분에 현대화된 카지노 도박 산업이 번창할 수 있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유롭게 좋아하는 게임을 즐길 수 있고 운영자들은 원하는 게임과 서비스를 제공할 권한을 누렸으며 정부는 도박 산업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가치 있는 사회 서비스에 자금을 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박에 열광하는 콜롬비아. 콜롬비아 사람들은 도박에 열광하기로 유명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 61%가 정기적으로 도박을 합니다. 정부가 2001년 도박 산업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률 643을 제정한 후 그동안 방치되었던 카지노, 빙고, 홀, 슬롯 등의 시설이 관리 감독되면서 도박에 기반한 세수가 5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박법을 운영하는 우루과이. 남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도박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6년 이른바 혼합된 시스템으로 알려진 새로운 공동 책임 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정부는 개인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게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는 정부의 간섭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대가로 수익의 35에서 45%의 혼합 시스템에 따라 국고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혼합 시스템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2010년 국가 소유 카지노와 함께 1억 달러의 기록적인 세수 이익을 창출하는 한편 여러 카지노가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도박에 반대하는 나라 에콰도르. 에콰도르도 55개의 카지노와 빙고홀이 번창하면서 필요한 세금 수익과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그러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카지노가 불법 마약 사용, 돈 세탁, 지하 세계의 활동에 온상이 되었다며 카지노 도박 금지를 제안했습니다. 카지노 업계가 재산권을 내세우며 반발했고 뜨거운 공론 끝에 2011년 5월 7일 카지노 도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도박 금지령을 내세운 코레아 대통령이 47.7%의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카지노 도박에 반대하는 가장 적대적인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북아메리카 미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정책이 완화하면서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등 미국의 도박 산업이 거둔 매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16일 CNN에 따르면 미국 게임협회는 지난해 도박 매출이 53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온라인 도박과 더불어 카지노 등 오프라인 도박 매출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도박 산업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더 많은 주 정부가 도박을 합법화하면서 23개 주에서 연간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33개 주에서 도박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도박 산업 매출을 이끄는 1등 공신 라스베이거스. 미국 도박 산업 매출을 이끄는 1등 공신은 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 카지노의 전설, 신화의 도시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해발 1920m 황량한 사막이 오늘날과 같은 도박과 환락의 도시로 천지대벽하게 된 배경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있습니다. 1930년대
정책의 일환으로 후보댐을 건설했는데 댐 완공 후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아이러니하게도 라스베이거스에 몰려든 것입니다. 댐 착공 당시 네바다주 역시 대공황이 몰아닥치자 미국에서 가장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이혼법과 카지노 합법화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했습니다. 이후 라스베이거스는 도박 관광지로 한껏 주가를 올렸는데요. 날씨가 건조하고 따뜻한 라스베이거스는 관광과 도박을 결부시킨 새로운 관광 산업을 만들어 도박 게임 외에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대거 도입해 가족 관광을 유도했습니다. 인근에는 유명 국립공원이 많고 특히 화려한 쇼와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총 9만여 개의 객실을 보유, 미국 최대의 숙박시설이 모여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광객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는 전문 도박꾼이 아닌 도박을 즐기는 관광객을 주 고객으로 하고 있어서 카지노에 뿌리는 돈만큼은 무료 식권, 쇼 입장권, 상품 구매 할인 쿠폰 등 얻어가는 혜택도 많습니다. 도박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의 규모를 능가하는 미주 각 지역의 인디언 카지노와 수많은 카드 도박장들로 인해 범죄, 살인, 이혼, 가정붕괴 등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대처는 일부 주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도박 과세 중에 도박 중독 치료 서비스 예산을 할애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신 AGA가 협회 회원사들로부터 700만 달러를 지출해 상담 전화를 설치하고 문제 병적 도박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노력에 관한 정보를 템플릿으로 작성, 배포합니다. 또한 문제 병적 도박사를 식별하는 전문 직원을 채용하거나 병적 도박사를 치료하는 비용은 보험을 통해 지불하고 있습니다. 즉,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카지노 업계가 자발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셈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민간 비영리 치료 그룹도 나서고 있습니다. 문제 도박 전 미국위원회는 이 분야의 리더적 기관으로 34개 주의 지구 및 그 외 치료 조직이나 감염단체 등의 전국적 조정기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카지노와 불법 도박.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